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계속되어 온 집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늦은 밤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튜버들이 영장 발부되면 쳐들어가자 이런 선동성 발언들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집회 분위기는 점점 과열됐고 서부지법 앞은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새벽 3시. 구속영장 발부됐어요.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장이 발부됐다고? 격분한 시위대가 차벽이 없는 후문으로 빠르게 모이더니 갑자기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집니다. 법원의 후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을 밀어버리며 경내로 진입한 시위대.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100여 명의 시위대가 일제히 진격합니다. 시위대는 막아서는 경찰을 밀어내고 법원의 벽과 유리창을 무참히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발사하는 사이 시위대는 깨진 창문을 넘어 법원 내부로 침입합니다. 같은 거 내부 집기를 무차별적으로 파손하는 것도 모자라 CCTV 서버까지 훼손한 시위대. 일부는 영장심사법정 있는 3층으로 올라가 방탄 유리문을 내리칩니다. 어디어 판사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시위대. 3인자! 이름을 헷갈렸지만 이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경찰이 청사 내부로 진입해 본격적으로 시위대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법원에 침투한 시위대가 모두 진압돼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기현 씨는 섬뜩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던 새벽 3시 50분경 한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투블럭 헤어스타일에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노란 통을 꺼내 건넵니다. 기름이 나오는 통을 받아든 남자는 곧바로 청사 창문으로 가 내부에 기름을 뿌립니다. 일명 투블럭남도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근처에서 종이로 보이는 뭔가를 집어들고 불을 붙여 창문을 통해 청사 내부로 던져버립니다. 다행히 내부에서 불이 붙지 않아 방화는 실패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 방화 시도 이전 투블럭남의 행적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투블럭 남자 손짓하죠? 예. 들어와. 그리고 위. 계속 위를 가리키잖아요. 들어와서 뭐 올라가자 뭐 이런 뜻일 가능성은 없고요. 우린 주동자 중에서 투블럭남을 잘 알고 있다는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투블럭남의 정체는 만 19살의 심씨였습니다. 심씨는 왜 서부지법 시위에 참여한 걸까? 교회를 하나 접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원래 그 심씨가 기독교 집안이긴 했는데 유난히 좀 독실했던 신자였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좀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려던 시도를 하다가 한 교회를 접했는데 그게 딱 2-3달 전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사랑제일교회였어요. 온라인 예배를 접했거나 뭐 정광훈 목사도 유명하기도 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이리박스로 모시겠습니다. 심씨가 최근 전광훈 목사의 연설을 접했다는 겁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투블럭남 심씨는 전 목사의 말에 영향을 받았을까? 그런데 전 목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이 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7층 영장 판사실에 침입한 남자 이씨입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 특수임무를 수행한다는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전 목사가 그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옥 갔다 나온 뒤에도 내가 한 번 딱 만났습니다. 딱 만나서 경고하기를 절대로 마음대로 애국운동하면 안 된다. 모든 걸 질서에 따라 해야지 하면 안 된다. 그 전도사 그분은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가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 씨의 혐의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힌 전 목사. 전 목사를 취재해온 기자도 특임 전도사 이 씨와 전 목사는 오랫동안 알아온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정광훈 씨의 알박기 사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은 실제로 뭐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 방사기를 쏘고 그때도 그 집행관 하나는 뇌졸중에까지 빠질 정도로 크게 이제 폭력 행위가 대두됐었잖아요. 그때 가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특임 전도사 이 씨고. 2006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장위동 일대.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560억 원을 요구하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철거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이 발생했는데 특임 전도사 이 씨가 전면에 나섰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이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또 다른 특임 전도사 윤 씨와 함께했던 겁니다. 당시 윤 씨가 법원 청사 입구에 셔터문을 올려주자 이 씨가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윤 같은 경우는 순국결사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순국결사단이 2019년도에 조직이 됐어요. 막 현사 쓰고 들어가고 북한으로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 이런 빨갱이 좌파 세력과 함께 맞서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직된 세력이고. 결사대에 다 있었죠. 과천에서 죽은 사람도 순국결사대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고요. 그거 시켰다고 볼 수는 없는데 돌아가신 분이 순국결사대 김이라고. 지난 15일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과천의 공수처 앞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람이 있다네. 사람이. 큰일 났네. 당시 분신으로 결국 사망한 남성이 순국결사대 소속이라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 라이브 방송에서 분신한 남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과천 공수처 앞에서 60대 그 남성이 분신 자살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가 수백 통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죽어야 되니까 언제 내가 한번 안내할 테니 하고 내가 달래느라고 밤을 새웠어. 생명을 중시하는 교회에서 효과적인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전 목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광화문 광장의 총사령관으로서 계속해서 선동하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발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정광훈의 말이 신의 말인 거예요. 그렇게 정광훈 씨가 얘기했을 때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될 것도 모르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서부지법 앞에는 근조 화환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서부지법 권력의 개로 전락하였다. 이들은 왜 이렇게 법원에 분노하는 걸까? 법원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SBS 취재진인데요. 네. 혹시 조금 어제 있었던 일 관련해가지고 뭐 생각이나 이런 것 좀 들을 수 있나요? 뭐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냥 조직 없어. 대부분 그냥 개인으로. 물론 단톡이 뭐 몇 개 결성이 돼 있긴 해요. 네.
그게 뭐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단톡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법원 내부에 진입하진 않았지만 난입 현장에는 있었다는 남자.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는 그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한남동 돌격대장이거든요. 한남동에서 제가 만든 별명이에요. 올해 32살이라는 그는 자신을 한남동 돌격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애국심이 강한지 저도 몰랐다라는 거죠. 다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생업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밤잠이 안 오고요. 밥이 안 넘어가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그에게 동행 취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의 시위 현장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흔쾌히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그를 따라 헌법재판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과 함께 늦은 밤에도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거 재고 싶다는 좀 취재 괜찮으세요? 돌격대장이 우리의 취재를 다른 지지자들에게 설명하던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오고.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유튜버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누구? 그것이 알고 싶다요? 아, 유튜브 찍으시는 분? 좌파예요? 예? 좌파라는데요? 좌파요? 정치 성향 문제로 시비가 붙습니다. 근데 좀 댓글을 좀 봐도 될까요? 아니 댓글 보면은 이게 우리 팀인지 저희 팀인지 아니 안 돼요. 여러분도 댓글 보여달라는데 보여드려요? 안 된대요. 이건 어떤 방송이에요? 아, 저는 박열TV예요. 박열TV? 예. 저는 이제 민주진영. 저희들이 말한 좌파. 약간 잠입 취재하고 계신. 저 좀비는 좀 순한 맛이고 좀 강한 맛들은 저를 폭행도 하고 그래요. 아니요. 폭행은 저희가 너무 오도하시는데 충돌 나니까. 알겠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정치 성향을 검열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대립은 왜 점점 과격한 양상을 띠는 걸까? 우리 사회가 계엄을 계기로 해서 진영 논리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객관적인 잣대로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거보다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보는 쪽으로 확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일반 시민들이 이 정치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잣대보다는 얘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에 대한 그 잣대가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특히나 정보를 취득하는 곳이 달라 옳고 그름보다는 편가르기가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디에서 그럼 정보나 뉴스 같은 거를? 내가 볼 때는 한 80%는 유튜브를 할게. TV에서 얘들 뉴스 나오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은 신뢰를 안 해. 기존 언론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보수측 지지자들. 하지만 그들이 신뢰하는 유튜브 영상 속에는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포되는 내용들도 눈에 띕니다. 정치적인 극우 유튜버들, 그들의 이 언동이나 언행이나 이런 말들은 가짜뉴스가 상당히 많고 대단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이에요. 극우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런 현장을 자기 카메라에 담고 유튜브의 내용을 보고 또 그 지지자들이 고무되고 거기에 자극받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 윤 대통령도 지금 이 메시지를 부단하게 그걸 냈어요. 유튜브를 보라. 이런 메시지 직접 냈잖아요. 지지자들 결집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메시지는 변호인단이나 유명 인사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참 우리가 폭력을 못 씁니다. 다들 이렇게 외칠 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선인데 저는 이것이 정말로 어떤 우리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우리들이 저항권 행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반드시 우리가 이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석방 안 시키고 판사가 기각을 만약에 했다가 하면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는 말로 불법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